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위 건강 신화 2탄입니다. 위가 우리 마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른바 밥 먹을 때 개도 건들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는 장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유산균을 포함해서 여러 번 들여보셨을 텐데, 사실 여러분 위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유산균은 맨날 먹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위가 건강해야 장도 건강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위에 초점을 맞춰서 위 자체에 있는 신경, 그리고 위와 뇌가 주고받는 신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선택하는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이 위 신경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아시게 될 텐데요. 그걸 계기로 조금씩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요. 위와 관련된 신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 몸의 신경계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우리 몸을 조절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은 해부학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각각의 부분은 또 다시 다양한 기능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중추신경계는 우리 몸의 일종의 지휘센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분홍색 배경에 해당하는데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또는 우리 몸 내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 몸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줍니다. 중추신경계는 이 정보를 잘 처리해서 우리가 뭔가 적당한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말초신경계는요, 중추신경계와 신체 다른 부위들 사이에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노란색 배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또다시 크게 기능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부심성 신경, 부심은 입력을 담당하고 원심성 신경은 출력을 담당합니다. 부심성 신경은 뇌로 입력되는 신경 정보이기 때문에 주로 감각신경이 해당돼요. 외부 또는 이제 몸속의 내부에 다양한 자극을 감지하고 이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거죠. 원심성 신경은 중추신경계로부터 지시를 신체 다른 부위로 전달하는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에 해당하는 거죠. 원심성 신경은 다시 또 기능적으로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체성신경계는 이 녹색 선을 따라가시면 되는데, 내가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운동신경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그림에서 하늘색 선에 해당하는 건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다시 나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스트레스 관련된 영상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이 활동적인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반면에 부교감신경계는 신체를 휴식 상태, 배설, 그리고 생식, 이런 부분에 에너지를 쓰게 해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자율신경계에 포함은 되지만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신경계가 있으니 바로 장신경계입니다. 이 장신경계를 과학자들이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걸 계기로 제2의 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신경계까지, 이 크게 네 가지 단위의 신경이 위의 운동과 기능을 결정합니다. 하나씩 그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위와 감각신경입니다. 위의 감각신경은 지난 시간에 위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잠깐 다뤘었는데요. 위 점막의 분포에 있으면서 뇌로 정보를 입력시키는, 그러니까 구심성 신경에 해당됩니다. 감각신경이 위 점막에 골고루 분포되어서 있어야 미세 조정이 가능하겠죠. 이 신경들은 위 내부의 어떤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여기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온다, 위벽이 늘어난다, 산도가 올라간다, 매운 음식이 들어온다, 자극적인 게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신호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잠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운 음식을 드시면 안에 들어있는 청양고추에 많이 들어있는 캡사이신 같은 화학물질, 감각신경에 지대한 그리고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마라탕, 불닭볶음면, 짬뽕, 이런 거, 떡볶이, 매콤한 거 너무 많이 드시는데, 이게 이 감각신경들을 무디게 만들어요. 머리로 보고가 착착착
가야 되는데 감각신경이 무디게 되면 정보가 누락이 되는 거죠. 자극적인 게 들어왔는데 위가 보호 기능을 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막이 더 손상되고 회복이 더디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속이 불편하고 위염이 생기고 소화불량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위에 밀암, 궤양 등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 청소년분들, 20대 분들 요즘 불닭볶음면, 마라탕 너무 많이 드시는데요. 나중에 정말 소화 안 되는 걸로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매콤한 음식은 자제해야 된다. 요 감각신경을 생각하면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자율신경과 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역할은 아까 말한 대로 몸의 다양한 부분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게 자율신경이라고 했죠. 그런데 교감신경은 여러분 나오게 되는 물질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주로 이게 뇌나 심장, 폐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위장 운동을 억제합니다. 위장으로 혈류를 억제하거든요. 그리고 위산 분비도 줄이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휴식 상태에서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위산 분비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활성화돼서 소화를 돕는 거죠. 자율신경과 소화를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아드레날린과 같은 카테콜라민 그리고 코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이 두 물질이 몸속에서 많아지면 이른바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아주 긴장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비긴급적인 상황, 그러니까 성장, 생식, 소화, 배설, 면역 이런 게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늘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식욕도 없고요. 한 입만 먹어도 뭔가 더부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의 운동을 감소시키고요. 음식물의 이동도 늦추고 또 소화액의 분비, 위산의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의 소화 그리고 또 이 소화가 잘 돼야 영양분을 흡수해서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코티졸도 계속 분비가 되고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소화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나요?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내가 정할 수 있거든요. 감정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내가 너무 반응하면 내 위만 고생하지, 조절해야겠다. 이 한번 인식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우리 위를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 기억하실 거? 소화액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위산이나 소화 효소의 분비가 억제가 돼요. 위산 저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속이 쓰리다, 위산이 너무 과다하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실제 실험을 해보면 실제 위의 산도는 강산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위산은 그렇게 많이 분비가 되지 않는데 이 점막, 첫 시간에 말씀드린 위 점막 위에 있는 중탄산 점액층이 손상이 되다 보니까 자극이 돼서 속이 쓰린 거지, 오히려 위산은 잘 분비되지 않아서 소화가 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위에 운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물이 천천히 배설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관략근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훅 나가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장에 영향을 줘서 변비나 설사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장벽의 기능이 약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기능의학에서 들어보시는 장누수 같은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고 그 전에 소화불량, 영양소의 흡수 저하, 심지어 염증 반응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아주 반복이 되시면 식욕에도 변화가 일어나죠. 뭔가 음식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냄새를 딱 맡으면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카테고리는 제가 중추신경을 이야기할 건데요. 뇌 그리고 이제 척수와 관련된 중추신경과 이 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가장 간단한 예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을 수 있지만 실제 연구들을 보면 중풍을 경험하시거나 치매를
앓고 있으시거나 파킨슨 병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외상으로 뇌에 손상이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 소화가 안 되는 걸로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중추신경과 위는 아무리 위가 자율신경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위만에 제2의 신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중추신경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뇌가 건강해야 우리 위 소화도 더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신경을 이야기할 건데요. 장신경 아까 말씀드린 제2의 뇌라고 했죠. 바로 그 주인공이 이 장신경입니다. 사실 장신경은 이 위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입부터 항문까지 아주 넓게 분포한 신경계로 거의 한 5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해요. 소화기관의 운동성, 이거 정말 신기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음식물이 내려와서 식도에서 위로 내려갈 때는 짜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짜면 음식물이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는데 위로는 못 가게 더 조여주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이 작용은 장신경이 전반적으로 분포돼서 아주 자연스러운 연동 운동을 하게 해주는 게 이 장신경의 첫 번째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배에 자꾸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 이 가스가 찬다는 건 위 연동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차는 거죠. 이 연동 운동이 잘 되게 하는 게 바로 이 장신경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또 음식물을 추축 운동을 해주면서 음식물이 소화액과 잘 섞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장신경이 건강해야 소화액과 음식물이 잘 섞여서 소화도 잘 되고 적절한 속도로 배출이 되어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장신경의 중요한 기능은 분비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분비 기능,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위산이 분비가 되고요. 또 이와 동시에 위 점막 세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면에만 중탄산 이온을 분비해서 중성을 만들고 또 펩신이라는 소화효소를 만들고 그 외에도 다양한 소화효소를 만드는데요. 이때 이 장신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이 감각신경,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감각신경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 정보는 음식물이 들어와서 위장이 늘어나고 그리고 pH라고 하는 산도가 변하고 또 위장 내에 화학물질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위 기능이 적절하게 유지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위 점막의 기능이 손실되거나 감각신경이 손실되면 결국엔 장신경도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위 운동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 신경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서 보내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부서가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우리한테 넘기면 우리가 그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빡침이 있습니다. 위가 원래 하는 일은 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분쇄가 많이 된 애들을 화학적으로 소화하고 물리적으로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위의 기능이거든요. 물론 위의 일부는 아주 커다란 덩어리의 음식물을 쪼개는 역할을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다 쪼개져서 들어오는 게 필요하죠. 그게 우리 치아라는 사실, 그러니까 꼭꼭 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꼭 씹으면 또 이 신호가 뇌로 신호를 보내니까 중추신경이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소화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극으로 소화액을 만들 준비를 하고요. 뭔가 일을 더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드시면, 그러니까 잘 씹지 않고 드시면 이 소화가 점점 안 된다는 사실. 특히 여자분들 많이 먹지 않는데 소화가 안 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 중년 이후의 분들은 뭐 자꾸 말아 드세요. 뭐 된장국에 말아서 김치를 얹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국수를 드세요. 국수는 사실 남녀노소 면 요리는 다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 면 요리를 꼭꼭 씹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해도요, 밥보다 훨씬 빨리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씹는 게 잘 안 되고 그게 결국엔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당뇨랑도 관련이 있지만 결국엔 소화가 안 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신경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뇌와 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위 자체에 중추신경으로 보내는 감각신경도 있고 위 운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도 있고 그리고 위만의 제2의 뇌도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고 작동을 하려면 첫 번째, 매운 음식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가 돼야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제가 자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아마 3탄에서 다른 생활습관 그리고 약물도 꽤 중요합니다. 약물도 여러분들의 신경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또 위장의 점막세포를 손상시키는 약물도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런 약물이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안 먹을 수 없는 약들이라서 그런 약을 드실 때 어떻게 우리가 위를 보호하면서 드실 수 있는지 그 외의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